2030 청년이 바라보는 애국의 길이란 주제로 인물 스케치 1편 대한애국당 청년위원회 문성훈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간단한 소개가 가능하신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문승훈입니다. 끝내갑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대한애국당 청년위원회 중책을 맡게 된 계기와 청년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도 기존 정당들이 잘못됐다고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애국당만이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저는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요. 일반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에 비해 제약이 덜할 수 있는데요. 보통 생업에 지장이 생길까 두려워서 언론과 문재인 정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을 대변한다 생각하고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대한애국당의 이념에 준수해서 청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학업,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청년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보완해 나가고자 할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청년들이 바라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결 방안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저임금 인상은 취업과 미래를 꿈꾸는 청년에겐 굉장히 달콤한 유혹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가요? 연이은 하락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어려운 경제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하려면 일부 직원을 정리하거나 상품의 가치를 인상해야 하는데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 구매자는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기존 근무자 인원을 줄이거나 급여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회사와 자영업자가 잘 돼야 일손이 부족하니 청년들을 더 채용하고 청년이 한 명이라도 더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급여 인상이나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무거운 질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을 위한 심경투쟁 운동이 1년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탄핵에 찬성하는 청년들은 최순실 사건, 삼성, 세월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걸로 압니다. 제가 처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에 대한 기사를 본 반응은 왜? 이런 반응이었어요. 대통령님이 삼성한테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라고 했다는데 최순실이 대통령님을 통해서 삼성에게 굳이 왜 그래야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재산이 300조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최순실이 왜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삼성 경영 승계 관련도 그래요. 삼성의 유일한 외아들이 굳이 왜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 경영 승계를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경영 승계를 받을 텐데 뭐가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승계를 미리 받으려고 무리수를 둬야 되는지 저는 그 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세월호 사건 좀 얘기해 볼게요. 전 세계 응급은 생명에 대한 조치는 선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그러면 선조치라는 해군의 잘못인데 해군은 국가가 관리하니까 이게 대통령님의 잘못이다? 그럼 해군의 간부들은 왜 있는 거죠? 그 사람들 대통령님이 가서 다 지시할 거면은 각
각 해당 관련해서 직책이 있고 그것들을 지시하고 그거를 업무를 알고 있는 해군들이 굳이 필요할까요? 간부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는 민간업체인데 왜 민간업체의 잘못을 대통령이 잘못으로 여론몰이를 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세월호 때 가슴 아팠고 노란 리본 달았습니다. 많이 울었고 저 젊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많이 아파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으로 모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건의 주범은 그 사건을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 사건들로 인해서 대통령이 임기 기간 동안에 그리고 대통령이니까 임기 기간 하시면서 대통령님께서 어떤 이득을 보셨죠? 너무 슬프지만 보신 이득이 전혀 없어요. 너무 속상할 정도로요. 이런 대통령님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뭔가 비리가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주변 친구들에게 집회를 나가는 걸 전 다 얘기합니다. 나는 우파고 나는 태극기 집회를 나가고 나는 대한애국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제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나가냐고. 박근혜 정부 잘못인데 왜 거기 왜 나가냐고. 그럼 전 친구들한테 물어봐. 다시 얘기를 해요. 니네가 그렇게 말하고 니네가 그렇게 모르니까 내가 니네처럼 모르는 사람들 알라고 나가는 거 아니냐고. 좀 알라고.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극기 집회는 그런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분들의 함성이며 절규이며 저희 청년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평양올림픽이 최근 큰 이슈이며 조원진 당 대표님이 하영식에 이번 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무척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최근 죄송합니다. 최근 SNS상에서 2030 청년들의 이색적인 화형식 릴레이 퍼포먼스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지난 22일 북한의 현송월 박람이죠. 그걸 계기로 대한애국당이 서울역 광장에서 김정은 그리고 인공기 사진을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가졌어요. 경찰이 이들에 대해 즉각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또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수사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2030 청년 세대가 들고 일어나서 김정은 화형식 자유릴레이 캠페인에 돌입한 건데요. 청년들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는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자기 개인적인 짤막한 말을 남기고 김정은에 대한 사진을 불태우는 영상을 찍어서 각자 SNS에 게시하며 릴레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어요. 현재 이 캠페인에는 어린 아이들과 주부들, 직장인들도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청년들이 평양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에게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감사의 말 또는 개선해야 될 부탁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인터뷰 마지막 발언까지 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은 같습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과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무죄 석방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진실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고 애국이라는 갑옷이 있으며 이런 대한애국당을 진심으로 믿어주시는 당원분들과 애국동지분들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애국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이 진실을 알릴 행동이란 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절대로 그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대한애국당은 오직 하나, 박근혜 대통령님과 이 나라의 정의와 진실을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당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여러분의 당이에요. 그 누구 한 사람, 누구 개인의 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 하나하나가 대한애국당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이 거짓된 진실을 알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계속 목소리를 낼 거고 여러분들이 가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려는 그 험난한 가시밭길 절대 여러분도 혼자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늘 함께 갈 겁니다.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갈 테니까 계속 힘을 내주세요. 그리고 아프지 마시고 몸도 많이 챙겨주시고요. 좀 더 많이 함께 하지 못해서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힘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언제까지나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대한애국당 청년위원회 김성훈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